예, 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수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는 매주 일요일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는 하루가 늦어진 오늘 월요일 12월 29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정말 황당한 인사가 있었죠. 이해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이 됐다. 자, 그래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자, 조선일보는 이재명 기본소득을 때렸던 이해훈, 이재명 정부 예산 설계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기본 설계, 경제 정책의 기초가 되는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을 했던 이해훈을 왜 이재명 정부의 예산 설계자로 데려갔을까? 초대 예산처 장관에 지명된 야당 3선 출신,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참석을 했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 이유가 대체 뭘까? 그래서 시끌시끌한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왜 이해훈을 간택을 해서 데려갔을까? 자,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쪽 지금 이제 청와대라고 이제 용산이 아니고 오늘부터 또 청와대 출근한다고 청와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해훈을 기획처 장관으로 데려갔느냐?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정책하고 실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훈은 정책 실무를 해본 적이 없고 경제 연구자에 가깝다가 그 다음에 정치권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다른 거를 했죠. 일단 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그 다음에 KDI 연구위원을 하다가 바로 국회로 들어가서 서초갑 그 편한 동네에서 3선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캐리어를 가지고 지금 좌파 진영 안에 없을 것인가?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 천지고 미국 유학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KDI 연구위원 정도는 그러니까는 연구자죠. 어떤 뭐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 이것은 그냥 둘러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해훈이 그렇게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실무에 밝고 정말 정책을 잘 수립하고 했으면은 보수 정권에서 벌써 발탁이 됐겠죠. 보수 정권에서도 그렇게 여기저기 줄타기를 많이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전혀 어떤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발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사람이 없어서 이해훈을 데려다 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른 엄흉한 계책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그때 정권 출범하면서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해훈을 데려갔을까? 정권 출범하면서 송미령 농림식품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했는데 그대로 연임을 시켰죠. 연임을 시키면서 마치 이 탕평을 하는 것처럼 통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기 위해서 송미령이라는 그 인물을 이용을 했습니다. 송미령도 뭐 그 사이에 충성명세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송미령을 내세우고 우리는 통합정부야. 단 한 명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는 막 갈라치기를 엄청나게 했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뭐 세계의 특검을 바로 출범시켜가지고 완전히 이 내란몰이를 하는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키고 본인 세상들을 다 만들고 있죠. 거기에 송미령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이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지나니까 그 효력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또 뭔가 통합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특히 지금은 김병기 파문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갑질에다가 어떤 특혜를 이것저것 다 받은 것, 이 국민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 김병기 파문을 또 물타기 하기 위한 이것을 이슈를 덮는 그런 행태를 많이 해왔죠. 그때 김현지 파문을 덮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처럼 이슈로 덮는 게 이재명 정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김병기 파문을 덮어보자. 왜 그러냐면은 정청래와 지금 이재명이 대치를 하고 있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는 김병기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뭐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건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김병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병기가 물러나면은 원내대표 경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구도에서 정청래와 이재명이 겨루면은 그 원내대표를 놓고 또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정청래 쪽의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버리면은 정청래, 당 대표 정청래, 당 원내대표 그 정청래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도 뭐 공천권도 뭐 행사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가급적 김병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병기 퇴진론이 막 확산이 되니까는 물타기를 해서 아예 이해훈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이밀물해서 언론이 여기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 전부 다 이해훈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 일종의 물타기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병기 지키기 물타기 작전.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오늘도 리얼미터가 발표가 됐는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추락을 하니까 어떤 중도층에 좀 소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우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썼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수 효과도 있죠. 가령 이 보수 우파를 분열을 시키는 지금 이해운을 놓고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우파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필리버스터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 결속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해운 폭탄을 떨어뜨려서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다 보고 있다. 그 효과도 다 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해운이냐? 그 보수 우파 진영 안에서도 왜 이해운을 선택을 했을까? 그거는 이해운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해운이 그 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쪽에서도 뭐 타전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뭐 타전을 다른 쪽이 안 하고 첫 번째 성공했더라도 이해원의 캐릭터를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재명 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은 이해원은 그 전에도 원래 뭐 정치를 하면서 친박근혜계였다가 나중에는 또 이재명 쪽에서 죄송합니다. 이명박 친이계 쪽에서 또 공천을 주니까 그걸 또 받아들였죠. 서초의 그 편한 지역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또 유승민 쫓아서 바른정당으로 가는. 그래서 그때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운을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왜 이해운이 또 쓸모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자, 지금 기획예산처가 출범을 한 것이 원래 지금 기재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를 나눠서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재명 쪽에서 기획예산처를 두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기재부의 예산 기능만 떼가서 예산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써야 되고 막 퍼주기식 정책을 써야 되니까 예산실이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산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발이 많으니까 기획예산처를 따로 만든 겁니다. 떼내와서.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기획예산처에 예산 담당 전문 관료를 앉히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경우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예산 전문.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다뤄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면은 포퓰리즘 정책을 쓸 때 반발을 하죠. 가령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포퓰리즘을 쓰니까 그때 당시 홍남기, 김동연, 문재인이 임명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장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돈을 예산을 막 쓰고 국채를 발행하고 하는 데 대해서. 자, 그래서 이재명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말 잘 듣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을 그런 사람. 그러면 관료보다는 정치인. 그 중에서 야당 정치인을 갖다가 앉혀놓으면은 그 정치인이 어떻게
지금 감지덕지에서 오늘 이혜원도 아침에 출근할 때 첫 출근하는데 뭐 얼굴이 활짝 펴서 웃고 감지덕지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지 못하겠죠. 반대를 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허수아비처럼 앉혀놓는다는 그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반대를 하면은 이거는 보수라서 어쩔 수 없다. 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다 해서 잘라버리겠죠. 자, 그리고 좀 핵심적인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혜원이 이제 인사청문회 받아야죠. 장관이니까 인사청문회가 나중에 표결은 안 합니다. 뭐 아무리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이재명이 그냥 그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아예 그냥 중도에 용도 폐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혜원은 아직까지 어떤 인사청문회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어떤 배신자 프레임,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되지만 뭐가 터져나올지 모릅니다. 이혜원과 관련해서 개인 비리 같은 것이 있으면은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바로 역시 보수 우파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혜원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토사구팽은 정해진 운명이고 그 시간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바로 잘라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강행해서 억지로 통과를 시켜도 지금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걸 시작거리면은 바로 자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